장내 미생물 불균형 질환은 뭘까요? 비만. 여태껏 비만은 식탐과 게으름의 문제로 간주되어 왔지만은 알고 보니까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해서 그렇다는데요. 장내 미생물을 왜 불균형시키나요? 앞에서 말했듯이 약물, 염소 처리, 또 항생제 등등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을 유익균을 몰아내고 유해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뚱보균이 많아져서 그래서 비만해진다는 거죠.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 비만 생체세포 이렇게 균이 그래서 장누수가 생기면 독소가 들어가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면역계가 과잉이 되면서 비만세포가 증가하게 되어진다. 비만이 LPS는 장내 미생물 세포의 코팅 물질로 장누수 상태에서만 혈액으로 진입한다. 그러니까 장이 열리면 장세포가 열리면 독소가 침입을 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그렇죠. 그러면 장내 문제가 복구되면 많은 건강이 회복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비만인에게는 장내 미생물 중에 아크만시아 뮤시니 필라 숫자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장내 세포를 설득해서 점액질을 충분히 생산하게 하는데 그 점액질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비만을 치료하고 예방하려면 점액질층을 두껍게 하고 장내 미생물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섬유질과 프락토 올리고당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자, 우리 제품으로 뭐가 있나요? 4중 코팅된 유산균 제품이라든가 또 섬유질 계통에 좋은 유익균을 성장시키는 제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는 위생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가 청결한 습관을 들이면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면역계는 사냥감을 잃어버렸지요. 그래서 조그만한 이물질이 침입해도 면역계가 과잉 반응하면서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위생가설이라고 합니다. 위생가설, 좋아진 위생환경, 청결습관, 면역계의 과잉 활동에 따른 알레르기, 장내 미생물에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갖도록 다시 터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깨끗에 빠져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당뇨병은 당뇨도 그 원인이 만성 염증에 있다. 전신에 혈관 염증이 생기면 각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가 염증으로 인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그래서 전신 혈관 염증이 생겨서 인슐린 효과를 약화시키게 된다. 그러면 장내 미생물 복구가 중요하겠다. 당뇨병에도. 동맥경화는 자 봅시다. 혈관에 이물질이 침입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적의 침투를 알리는 통신병인 조력 T세포의 도움을 받아 세균을 공격하는 보호병인 대식세포가 출동한다. 대식세포는 혈액 속의 LDL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은 뒤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러면 혈관 내벽에 그 사체들이 쌓이면서 혈관 내강이 좁아진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생긴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이것도 염증 반응이네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대식세포가 총출동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포식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좋지만 다시 말해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도포하려고 하지만 대식세포가 총출동해서 전투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체들이 쌓여서 혈관이 경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염증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그러면 과민성 장증후군의 원인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에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로 악화되는 질병이다. 그렇죠. 이렇게 유익균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설사형도 있고 변비형도 있고 반복형도 있고 이렇게 과민한 것도 이것도 장을 건강시키고 단세지방산이 뭘까요? 단세지방산이란 장내 환경을 살펴보면 우선 장내에는 장내 미생물들이 서식하는 장내 플로라 꽃밭이 있는데 이것은 공장과 같으며 2천에서 4천 종의 장내 미생물이 각자의 영역에서 종업원처럼 일한다. 여기서 음식물을 통해 들어오는 식이섬유나 올리고당을 원료로 단세지방산이라는 생산물을 만들어낸다. 짧은 고리, 중세는 중간 고리, 장세는 긴 고리 이런 뜻이죠. 장세지방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내 미생물이 서식하는 여기에 미생물이 좋아하는 영양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장내 환경은 장내 플로라 공장이 있고 장내 미생물은 종업원인데 식이섬유 올리고당이 원료가 되어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생산되는 것이 단세지방산인데 이것은 우리 몸에 유익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단세지방산이란 장내 세균이 식이섬유를 분해 발효할 때 생성되는 물질로 초산, 낙산, 프로피온산의 총칭을 통해서 단세지방산이라 한다. 좋은 이런 성분에 항염증 작용을 하고 손상, 점막 복구 기능하고 장, 점막 방어막 기능을 하는 좋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식이섬유를 잘 섭취를 해서 이런 것이 많이 생성되어야만 우리 장이 건강해진다. 지방산은 화학적으로 분자 길이에 따라서 단세, 중세, 장세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짧은 이 사슬 지방산이 장내 미생물이 식이섬유를 분해 발효할 때 생성되는 물질이다. 이것이 장 점막을 방어하고 복구하는 역할 또 대사에 관여한다라고 했고 그러면 중세 지방산은 코코넛 오일 등으로 케톤체를 만들어 내는 지방산이고 장세 지방산은 포화 지방을 말한다. 그러니까 필요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장내에 가장 유익한 것은 단세 지방산이고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케톤체를 만드는 중세 지방산도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단세 지방산은 초산, 부티르산, 프로피온산, 단세 지방산은 현재까지 초산, 아세트산, 낙산은 부티르산이고 프로피온산이 세 종류로 알려져 있으며 아기에게 중요한 젖산염을 제4의 단세 지방산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것은 식초로 알려져 있는 산으로 비피더스균이 생산하며 장의 방어막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 도울 수 있는 좋은 식초 같은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부티르산, 낙산, 대장 점막 세포들의 지시를 해서 세포 사이의 연결부를 단단히 조이고 점액질로 장벽 코팅을 하는 부티르산은 대장 점막 세포에게 지시를 해서 장벽 세포 사이의 연결부를 단단히 조이게 한다. 그래서 유해균, 세균들이 못 들어오게 딱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프로피온산은 장루스 염증을 차단하고 세포 간 소통을 차단시켜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산화 스트레스 증가, 뇌의 항산화 물질, 신경 전달 물질, 오메가3 고갈시키고 자폐증 증상을 유발한다. 프로피온산은 그러니까 나쁜
이제 말하자면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인데요. 염증을 만든다. 프로피온산은 주로 유해균이 생산한다. 프로피온산은 그래서 유해균이 우수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장에 염증이 생기고 우리의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도 감소시키고 우리에게 자폐증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인데요.